168페이지 펴주세요. 좀 전에 그 168의 2번. 여러분, 우리가 수정신고를 하면 감면해준다고 그랬죠. 그죠? 자, 봐요. 그 2번에 가면 수정신고를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6달 이내 하면 50% 감면해주고 1년은 20, 2년 칠판 머리에 잡아요. 첫째, 수정신고래도 요 납부불성실은 감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미납 일수만큼 얻어맞는 거고요. 요 신고불성실이 감면돼요. 특히나 6개월 안에 하면 절반이나 빼주잖아. 그래서 이걸 고민하라 말이야. 에? 그리고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납부불성실이 며칠 안 걸리잖아. 그래서 이 수정신고는 고민해야 돼요. 의도적인 게 아니라 착각으로 빼먹었으면 오케이? 빨리 수정신고하는 게 방법일 수 있어요. 다만 왜 부담스러울까?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시인해야 되잖아.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오너한테 결제는 어떻게 받을 건데? 그래서 문제가 있어. 그러나 매도 일찍 맞는 게 나아요. 이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면 오너들도 받아들여줘야 돼. 하다 에라 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감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정청구 갈까요? 경정청구. 자, 경정청구. 거꾸로야. 경정청구는 여러분이 뭐야? 여러분이 세금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세금을 자, 잘못 낸 거죠. 바보처럼 많이 냈다라는 표현을 할게. 많이 내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돌려받으셔야 되겠죠. 그걸 거꾸로 관할세무서에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경정청구고요. 빨리. 원래 몇 년인데? 5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왜요? 원래 기본으로 부가제척기간이 5년이잖아. 그래서 경정도 5년 안에 돌려달라고 그러고 빨리요. 5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데? 진짜 안 돌려줍니다. 안 돌려주니까 그럼 복잡해져. 국가 상대로 민사소송해야 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안에 경정 청구를 하시는데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빨리 오른쪽에 2번 후발적 사유 경정이 뭘 것 같아요? 아이고 2번 저 뭐냐 이거 5강과 6강은 참 더럽게 어려운 거다. 그죠? 후발적 사유 경정은 그냥 좋아. 셋째 줄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석 달 이내에 돌려달라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뭐요? 무슨 판결이 난 걸로. 판결이 나면 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그렇죠? 그런 걸 돌려달라 할 수 있다더라. 맨 밑에 줄 니은 보세요. 최초 신고 결정할 때 과표와 세계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됩니다. 이러면 후발적 사유로 경정이 됩니다. 어쩌면 가장 어렵지만 그냥 그렇죠? 이럴 때 한 번만 또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칠판 빨리요. 원래 경정은 몇 년 이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5년이라 그랬죠? 그럼 빨리 5년 지나면 못하죠.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소송이 붙었어요. 소송이 붙었는데 그 판결이 5년이 지난 후에 났어. 근데 여러분이 유리하게 났어. 그럼 어떻게 돼? 이미 옛날에 벌어진 날부터 5년이 지났잖아. 맞나? 그래도 소송이 끝나서 우리한테 유리하면 여러분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이 났으니까 석 달 이내 돌려줘라 그러면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제부터 사례를 잡아드립니다. 그냥 처음에 재미삼아 한 거 빨리요. 내가 여러분에게 시작 주식을 팔았어. 비상장법인 주식을. 그럼 양도세 낸다고. 오케이? 양도세 내. 그런데 빨리요. 내가 뭘 착각했나 봐. 세금도 많고. 야. 취소하자. 취소하자고. 여러분이 다시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고 오케이? 그 거래를 취소했어. 그럼 대답. 나는 국세청에다 양도세를 냈잖아 먼저. 돌려줄 것 같아? 안 돌려줄 것 같아? 더럽게 어렵네. 돌려줘 안 돌려줘?
어렵다 그래. 그렇죠? 다시 이런 게 어렵지만 이럴 때 안 배우면 평생 배울 게 없어요. 제발 감가상각비도 중요하고 접대비, 퇴충, 대손 다 중요한 건 맞죠. 그죠? 그러나 지금 아직 그런 거 들어가기 전에 이런 전반적인 걸 알고 들어가는 거랑 다른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강의는 미안해요. 다른 사람 강의 들으시면 못 들어요. 이런 내용들을.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그러면 눈으로 보고 싶죠? 171의 맨 밑에 12번 읽어보세요. 12번 읽어보세요. 대답, 돌려준대, 안 돌려준대? 안 돌려준다죠. 근데 왜 안 돌려주냐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해약된다라고 그랬죠. 이런 건 안 돌려줘요. 아주 돌아버려요. 그럼 다시 170페이지에 맨 위에 두 줄 다시 읽어요. 그 계약이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해약됐다는 거 아니면 해제권 행사에 따라 해제된 거예요. 칠판 봐야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주식을 팔아. 그럼 양도세인데 있잖아. 그죠, 여러분이? 그죠? 일정 기간 안에 돈을 안 주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계약이 해지된다라고 조건 걸었겠지.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먼저 주주의 명의는 바꿔주고 명의 개설해주고 원래는 잔금 받고 개설하잖아. 근데 먼저 명의를 바꿔주면 세법은 양도로 보거든. 원래는 잔금을 받거나 명의 개설 빠른 날이란 말이야. 그래서 명의 개설해줬기 때문에 넘어가서 난 양도세를 했는데 여러분이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럼 계약이 자연히 해제되지. 이건 쌍방 합의가 아니야. 이게 해제권의 행사야. 원래 계약에 네가 이런 조건을 안 지키면 해제된다고 하는 거에 따라 해제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이건 후발적 사유 아니야. 후발적 사유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아까는 원래 쌍방이 합의돼서 해제된 건 안 돌려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해제권에 따른 해제라면 돌려준다는 거야, 안 돌려준다는 거야? 돌려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게 후발적 사유 경정이야. 대답. 들으면 또 그렇게 굳이 이해 못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회계사, 세무사 같은 사람들만 할 내용으로 보이지나? 국어만 알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국어만 알면 쌍방 합의로 해제되면 미리 양도세나 세금을 낸 건 안 돌려준다. 그러나 해제권의 행사, 부득이하게 이거 안 지킨 놈을 내가 어떻게 양도세를 내냔 말이야. 맞아? 그럴 땐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국어의 문제다. 세법이 아니라. 아셨어?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이런 국어가 안 되는 것도 아시나? 국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읽으셔야 돼. 해제권 행사에 따른 해제라는 게 이거구나. 그죠? 다만 진짜 어려운 건 둘째 줄이야. 부득이한 사유라는 거.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그래서 이런 건 사실 판단이고요. 어려워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니까. 이런 게 후발적 사유예요. 후발적 사유예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대단히. 그래서 무지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칠판 빨리 이런 거로 가면 어때? 대답 빨리요. 자, 봐. 내가 여러분에게 물건을 팔았어. 매출이죠? 이익 나서 매출 총이익 나고 올해 법인세 냈죠. 근데 여러분이 소멸시효가 3년인데 봐. 3년 동안 돈 안 줘. 그럼 나 돈 못 받았죠. 맞죠? 잘 들어봐. 그럼 어차피 이건 여러분이 내가 물건을 팔아서 올해 법인세 냈잖아. 이익 나서. 근데 3년간 돈 안 줬잖아. 그럼 여러분 맨날 어떻게 생각해? 3년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때 비용 잡아서 그때 세금을 줄이지. 맞아? 근데 지금부터 3년 후에 여러분은 결손이야. 회사도 거의 망해가. 내가 판 놈이. 그럼 결손 그때 대손 떨어먹어도 송금 인정해봐 의미가 없잖아. 세금 없으면. 그러면 이것도 후발적 사유 경정 아니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3년 지났는데 3년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파는데 여러분이 돈 안 주면 내가 이걸 잡으면 안 되는데 세금 냈잖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돈 안 주면 그게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해제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계약할 때 돈 안 주면. 맞아?
이렇게 되면 전부 다 흐트러지잖아. 문제가. 규속 시기가. 그래서 살짝 한 장 넘기면 맨 밑에 172의 4번에 뭐라고 써 있어? 후발적 사유의 경정 청구 제외가 법인세법 등에서 계약 해지의 연도 소득으로 별도 규정을 하고 있다. 거기에 3번 대손금. 그러니까 이게 법인세법에 뭐야? 대손이 확정되는 연도의 비용이라고 못을 박아놨어. 맞아? 그래서 이런 건 후발적 경정이 안 되는 거야. 또 칠판 빨리요. 칠판 봐. 내가 올해 연말에 12월에 여러분에게 팔았어. 그럼 빨리 올해 매출이죠. 여러분이 내년 1월에 반품했어. 1월에 반품했어. 그럼 회계가 어떻게 들어와? 어쨌든 간에. 내년도 매출을 까야 될 거 아니야. 세법대로 가면 물론 회계는 이걸 추정해서 올해 매출을 까지만 세법은 세금계산서가 내년에 마이너스가 끊어지잖아. 올해 100억을 팔았는데 여러분이 내년에 반품하면 내년에 매출 마이너스 100억이라고 그러면 세법은 내년도 매출을 죽여. 근데 올해는 매출 잡아서 세금을 내잖아. 그럼 내년에 반품하면 올해 100억 잘못했다고 세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러면 세법이 다 흔들리잖아. 그래서 거기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반품은 반품한 연도에 따라 그 연도의 비용이다라고 법이 못 받고 있다고. 이런 건 후발적이 아니라고. 어려워도 느낌으로 가. 그래서 이런 건 특수한 사례야. 이제 또, 자, 어떻게? 한번 읽어보는 거야. 171페이지에 맨 밑에 사례 1번을 봐요. 1번을 사업상의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해도 후발적 사유다. 넘겨보면, 그렇지? 어떤 사례가 나와. 사례가 나오는데, 내가 얼마에 팔았는데 여러분 그 금액을 감액했어. 그러면 그 감액한 거를 돌려주라는 사례가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여러분 차라리 2번이 날까? 여러분 배당금이야. 칠판 안 봐도 돼. 저 보세요. 여러분이 비상장법이냐. 대주주야. 회사가 배당금을 올 3월에 100억을 배당을 결의했어. 그럼 이거는 받을 거잖아. 그래서 올해 100억이니까 내년 5월에 세금을 낸다고 몇십억을. 그죠? 근데 내년도 세금 낼 때까지도 뭐야? 이 돈이 배당금이 안 들어온 거야. 오케이? 그래도 세금은 미리 내게 돼 있어. 그런데 이 회사가 아예 망해버렸어. 그러면 이 오너는 돈도 못 받고 세금을 낸 거야. 맞아? 이 세금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읽어봐. 읽어봐.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주라며. 오케이? 다시 이런 걸로 밥 먹고 사는 거야. 여러분이 나이가 먹으면. 지금은 이런 것도 있다 요렇게만 가고. 오케이? 오케이. 칠판 이런 건 어때요? 빨리 이런 건 어때요? 혹시 몇 년 전에 그죠? 개성공단 크로징한 거 기억나? 개성공단 크로징 했잖아. 근데 개성공단에 들어간 기업들 많이들 이익 났어. 아세요? 이익들 많이 났어 사실. 이익을 많이 났는데 대답 이익이 많이 나면 뭐해? 문 닫았죠. 그럼 문 닫는 게 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성공단 크로징 할 때 개성공단에 있던 재고들 다 날라갔죠. 다 날라갔어요. 여러분요. 그럼 그 기업들은 자 봐. 올해 날라갔어. 크로징해서. 그럼 작년 연말에는 그 많은 재고가 기말 재고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익이 나서 세금을 냈죠. 근데 올해 들어서 개성공단이 크로징하면서 재고들을 하나도 못 갖고 나왔죠. 그럼 어떻게 돼? 그 기말 재고로 잡혔던 것들은 사실 없는 걸로 봐야 되잖아. 맞나? 근데 전년도에 냈잖아. 이거를 후발적 사유 경정으로 어떻게 엮어버리면 이걸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전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개성공단을 크로징한 게 판결 등의 사유로 본다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는 정답은 모르겠고요. 지금 순간 궁금한 거 그때 개성공단에 들어간 기업들 피해봤잖아. 그죠? 그 피해는 국가가 다 보상해 준 거야? 안 한 거야? 잘 모르겠네. 보상해 줬나요? 최근까지 아마 안 해주지 않았을까? 근데 정권 바뀌고 나선 또 해주지 않았을까? 해줬더라면 법의 근거는 뭘까? 이런 것들이 아주 애매한 겁니다. 다시 개성공단은 열릴까요?
그 기업들이 들어갈까? 다만 그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살아있을까? 또 여러 가지들이 걱정되네. 그래서 이런 후발적 사유라는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러면서 여러분의 사고가 넓어져요. 알았죠? 지금 전반부 수업들은 이런 거 평상시에 잘 안 하는 것들을 한번 쭉쭉 잡아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후발적 사유 경정에 걸리면 죽을 놈 한번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중요하지 않은데 한번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놔요. 혹시 모르잖아. 이게 밥벌이 될 줄 이해하셨나? 밥벌이가 될 줄 모르잖아. 이런 걸로 먹고 살 줄 어떻게 알아 우리가. 남들이 안 하는 거래야 먹고 삽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와 뭐랬죠? 수정신고 가버려서 국세부가 제척기간 사기부정일 때 이런 거 했고요. 조세법 처벌법 했고요. 후발적 사유 경정을 배우셨어요.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재밌으셔야 돼요. 가산세 얘기를 배우셨고요. 이런 거를 빨리요. 집에 가서 한번 이제 공부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칠판 잠깐 보면서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막 열심히 해야 돼? 편한 마음으로 봐야 돼? 처음에 편한 마음으로 봐야 돼. 열심히 한다고 잘 안 들어오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여러분도 연차가 늘어나고 실제로 이런 건이 하나 붙으면 집요하게 치면서 한번 해보면서 늘어. 오케이? 이걸 초반부터 막 머리 싸잡고 가면 그 다음 것들이 진도가 안 나가요. 알았죠? 이런 게 그냥 있구나라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요. 다만 칠판 여러분이 진짜 이 경정에서 해야 될 건 빨리 어저께 연말정산하고 왔으니까 할 줄 아나 물어봐야지 빨리요. 연말정산하는데 동료가 2017년 연말정산에서 엄마가 58세인데 암 환자였어. 그것도 말기. 그런데 깜빡한 거야. 엄마는 60세 넘어야 되는 줄 알고 엄마 공제도 안 받았고 이러면 장애인이거든. 그럼 엄마 공제 150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안 받았으면 350만 원 또 의료비 공제도 전액되는데 이런 걸 빼먹었다고 오늘 찾아왔어. 여러분한테 도와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이 하는 게 뭐야? 2017 연말정산 경정 청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부에 와닿는 경정은 이런 거예요. 실무적으로. 물론 여러분이 연말정산 담당이 아니면 안 하겠지만 하는 방법 알아? 어떻게 해야 돼 연말정산 경정은? 간단하잖아. 그래? 앉아봐. 컴퓨터 켜서 야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 봐. 네 이름과 주민번호 때리고 인증하면 이 사람이 홈택스로 들어가는 거 정도 알잖아. 간소화 자료 열람하듯이. 그러면 그 메뉴 중에 뭐가 있어? 경정 청구서 작성이 있어. 누르면 몇 년도가 나와 원천징수들이 2017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띄우면 2017년께 뜬다고 연말정산 서류가. 거기에 엄마공제 기본공제 150 넣고 추가공제 200을 넣고 의료비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나? 공식이 자동으로 돌아. 그럼 뭐야? 쭉 돌아서 지가 컴퓨터가 얼마만큼 환급세액이 나온다고. 그리고 아까 지금 보고 있는 175에 요 경정 청구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돼. 2017년 근로소득에서 과표가 얼마 바뀌니까 세금이 얼마 돼서 얼마 돌려줘야 돼. 그럼 여러분은 뭐야? 16번에 환급 계좌만 쓰면 되는 거야. 돌려줘야 될 계좌를 써야 되니까. 맞아? 전산이 좋은 게 뭔데? 그러면 요걸 만들어서 그 사람이 집 주소가 어디야? 서초동이래. 그러면 거기서 뭐야? 이제 간다. 그리고 누르면 이 사람 주소지가 하는 서초세무서 개인납세가로 가는 거야. 다만 서초동의 개인납세가 직원이 그 서류가 오면 뭘 확인해야 될 거잖아. 그러면 엄마가 아프다는 걸 확인하는 서류가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넣어? 엄마라는 건 일단 뭘 넣어? 가족관계 증명을 떼어야 되고 병원에 가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요 두 가지를 받아서 이 서류는 어떻게 보내는데? 서초세무서에 스캔해서 또 우편 보낼라 또 바빠 죽겠는데 스캔해서 보내면 어떻게 돼? 거기 엄마 이름과 장애인이 떴잖아. 그럼 공무원이 엄마의 주민번호를 때려보면 소득이 잡히거든. 아 소득이 없네. 근데 58세 맞지만 장애인이네. 맞으면 그럼 그 사람이 경정해주면 환급계좌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경정 청구야. 대답 해본 적 있다 없다? 이 정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아무리 재무팀이라도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반적인 경정이야. 소득세에서는요. 법인세 경정은 쉽게 잘 해보진 않지만 나중에 대손 같은 거 할 때 경정이 많이 떠요. 경정이 많이 뜨니까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다. 훈련해보자라는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177에 가서 이런 거 넘어가요. 법인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 다 알고요. 180에 법인세 종류가 4개인 거 아시죠? 1년 동안 번 거에 대한 법인세, 땅 팔아먹었을 때 내는 게 있어요.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청산소득, 미완료. 우리는 99%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할 거고 1%의 비중으로 요 세 놈을 간단히 볼 겁니다. 나중에 이런 거고요. 실질과세 원칙 나중에 읽어보고 실질로 돈 번 놈이 세금 낸다라는 건 당연한 거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특별한 거 없고요. 다만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 183페이지에 가서요. 그 5번에 나오죠. 매출 누락할 때 국가가 추징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뭔가 넷째 줄에 보면 범죄 수익에 대한 겁니다. 그냥 이것도 열심히 보실라. 칠판. 그냥 칠판 여러분 뭐 빨리요. 여러분이 어떤 지독히 나쁜 걸 했어. 회사가. 근데 이게 그죠? 그냥 일반 탈세라면 아까 말한 법인세를 추징하고 조세법 처벌법이 가면 되는데 이건 범죄 행위에 해당이 돼. 그러면 여러분이 범죄 행위한 거 있죠? 그럼 이건 그냥 그대로 법인이 범죄 행위해서 번 돈은요. 이게 혹시 그 요새 그 무슨 양회장인가 뭔가 어떤 애 투들겨 패는 친구 하나 있었죠? 그걸 보고 느낀 점은 뭐야? 개인적으로 그냥 미친 거 아니야 한 말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 그 얻어맞은 사람. 그쵸? 얼마나 화가 났는데도 먹고 살기 위해 참았잖아요. 그쵸? 그 사람 마음이 그게 사는 게 사는 거였겠어요? 대한민국에 그죠?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그 즉시로 그 사람은 총 맞아서 죽었어. 미국 같았으면, 그죠? 바로 그 자리에서 총 쏴서 죽였을 거라고요. 한국이니까 착하니까 얻어맞고 있지. 그런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난 모르지만 외파든가 뭔가가 지금 불법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불법이라면 이건 탈세가 아니라 불법인 거야. 그럼 그건 국가가 추징을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그 회사가 100억을 벌었으면 100억을 국가가 몰수한단 말이야. 그럼 그 법인세 납부금은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국가가 몰수해 갔잖아. 그러면 법인세금은 없는 거야. 이게 과거에는 법인세를 때렸어요. 그럼 이중과세잖아. 사실은. 국가가 몰수해 갔는데 법인에 대한 세금이나 이걸 때리면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최근에 판결을 바꿨어요. 국가가 몰수해 가면 그죠? 이건 법인세 의무는 없어요. 그런 얘기가 써있으니까 재밌단 말이에요. 대법원 판결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소액주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넘어가 보시면 그냥 한 가지만 잡아놔. 여러분 지금 그냥 아까 이따가도 뭐 할 때 여러분 그냥 봐요. 소액주주란 건 외우세요. 무조건 1% 미만 주주. 다른 거 잡지 마. 빨리요. 소액주주는 몇 프로 미만 주주? 1% 미만 주주. 1% 미만 주주. 이건 법인세법이에요. 됐어요? 그럼 빨리 대주주는 1% 이상 주주. 1% 이상 주주. 됐죠? 그 다음 마지막 하나하고 이제 6강쇼요. 지배주주는 나오잖아. 다음 페이지 184에. 지배주주는 1% 이상의 대주주로서 둘째 줄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걸 보통 친족이라고 부르지만, 그죠? 그러니까 1% 이상의 주주가 대주주잖아. 근데 그 사람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주식을 합하니까 그 회사의 최대 주주를 지배주주라고 불러요. 다시 칠판 봐요, 빨리. 소액주주는 몇 프로 미만? 대주주는? 지배주주는? 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들과 합쳐서 최대주주를 지배주주라고 불러요. 직금은 이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법인세법에서 소액주주, 대주주, 지배주주. 알았죠? 다른 세법은 달라. 다른 세법 하지 마시고 이제 법인세만 잡아 먼저 이런 것만 잡고 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다음 시간 7강부터 이제 드디어 나오죠. 세무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란 말이에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세금 혜택이 너무나 다르니까 7강에는 중소기업으로 뵙습니다. 식사하시고 앉아 계신 분 1시에 뵙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